네, 안녕하세요. 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5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회는요, 금융위기의 해결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해결책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반복되는 금융위기, 정부의 도덕적 해이, K-이노베이션, 스크럼 혁신. 네,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7년도 IMF 금융위기, 2003년도 카드 사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도 금융위기 지금 진행 중이죠. 이렇게 그냥 대개 한 10년에 한 번쯤 금융위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이제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바보에 가까운 거죠. 똑같은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면 돈 풀고, 그래서 돈 풀어가지고 경제가 흥청망청되고 폰지 게임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미스키가 얘기하는 대로 금융시장이 이제 폰지 경제로 가게 되고, 그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걸 겪어봤으면서 또 그것을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 조금 하나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전이면 주택가격들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그러면 상승한 것은 금융하고 아주 그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그러면 공급론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아파트를 공급을 덜 해서 이렇다.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이게 집값이 뛰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수요를 줄인다고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필요한 일인데, 이게 지금 주택가격 상승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냐? 뭐 근본적으로는 이게 금융시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항상 재미있었어요. 그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게 정책 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까만 게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고요. 그래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콜 금리가 지금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저 화살표가 주택 가격이 폭등한 시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폭등했고, 2006년도에 폭등했고, 또 2010년도에 폭등했고, 그리고 2016년도에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못 느끼고 넘어가셨지만, 그러니까 조금 올랐고,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와서 지금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그림을 보더라도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 금리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죠. 이유는 정부의 도덕적 해입니다. 네. 저금리가 왔다고 해서 돈을 흥청망청 풀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금융시장의 문제는 제가 근본적인 그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게 이제 금융자산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그리고 해외 자산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해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해외 자산이 너무 작고 그리고 국내에는 전부 부동산에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그러면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안 짜죠. 왜냐하면 그 계획을 짜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입을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부에서 해서 누가 환영을 하냐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동기들이 계속 쌓여가니까 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하고 자꾸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경제 정책을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될 길을 향해서 경제 정책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분들은 부동산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 경기 부양 이걸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서 이제 와서 DSR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역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가 있는 저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회수할 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회수를 할 때 그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비 가게라고 얘기를 했죠. 그 좀비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나 좀비 가게를 빨리 파산을 시키고 개인회생을 시켜서 새 출발을 시켜줘야지 그분들이 경제 생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위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죠. 고맙습니다.